제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한번 끊긴 적이 있는데, 근데 아침에 보니까 수분크림 한 통을 제가 거의 다 썼더라고요. 피부는 티 안 내고 있다가 무조건 복수예요. 언제? 30대부터. 20, 30대 분들 중 나 피부 처지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리프팅 해야겠다고 말하죠. 근데 왜 벌써부터 리프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 진심입니다. 제가 어느덧 피부과에서 근무한 지 17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와, 브라보! 저 벌써 40대. 그동안 저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만났던 수많은 고객님들의 피부 상태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야 피부가 좋아지는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실무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오니 이제 알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 17년간의 제 직업 정신을 한번 갈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사용.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UVA.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피부 노화 덜 와요. 20, 30대 분들 중 나 피부 처지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리프팅 해야겠다고 말하죠. 근데 왜 벌써부터 리프팅이 필요할까요? 그거 선크림 잘 안 바르고 피부 노화를 맞이해서 그래요.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피부에 영양 손실이 덜 와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냐, 외출할 때만 바르면 안 되냐. 자, 닥터 진심이 이전 영상 여기 나가죠? 자외선 차단제 편 보세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하는 건 아는데 막 끈적거린다, 번들거려서 싫다 이런 이유로 바르지 않는 분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요새 자외선 차단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클렌징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세안해서 이 피부의 불순물과 메이크업, 노폐물 등 제거해야 돼요.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티 안 내고 있다가 무조건 복수예요. 언제? 30대부터. 아주 무서운 속도로 피부 노화를 보여줘요. 자, 세 번째, 수분 공급입니다. 피부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보습제를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잘 바르고 물도 충분히 드세요. 건조한 겨울철이나 환경, 사무실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는 더욱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그럼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답 드릴게요. 저녁에 세안 후 취침 전까지는 보습제 2-3번 덧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나는 평소에 물도 잘 안 마시고 이미 건조한 상태다 그러면 그냥 빨리 스킨부스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초기에 투자해서 홈케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좋다는 제품 아무리 발라도 사실 시술 효과는 못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금연 및 절주. 저는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아닌데 반주를 가끔 즐겨요. 근데 늘 고민도 해요. 피부한테는 미안해서. 음주가 피부에 왜 안 좋은지 그거 아세요? 수분을 뺏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한번 끊긴 적이 있는데 분명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수분크림 한 통을 제가 거의 다 썼더라고요. 막 취한 상태로 술 마시면 건조해, 막 처발. 근데 또 이렇게 한 통 다 바른다고 막 좋은 걸까요? 안 그래요. 술 마신 날 그리고 다음 날은 팩도 해주고 평소보다 한 번이라도 보습제 더 바르세요. 음주 당일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막 팩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보습제 위에 바르는 수면팩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 아시죠? 피부 문제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희 병원 고객 차트에는 스트레스 지수 항목이 있어요. 스트레스랑 피부가 무슨 상관이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는 화가 나요. 화나면 열나죠? 그럼 그 열감이 피부 붉은기 수치를 높입니다. 왜 우리 따뜻한 곳에서 수분 증발이 빠르듯이 피부 속 수분도 손실돼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건 피부 노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좋은 피부과 만나기. 저는 좋은 피부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40대죠. 40대 피부 고수가 20, 30대 분들한테 전하는 피부 조언 중에 좋은 피부과 만나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리 피부과 고르는 눈을 익혀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착 못하고 찾아 헤매게 되니까요. 믿을 만한 병원 한 곳 있으면 필요할 때 가까이 있다가 또 잠시 헤어져서 최대한 병원 오는 텀이 길어지도록 홈케어까지 컨설팅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상담할 때 얘기가 좀 긴 편이거든요. 홈케어 제품부터 시술, 피부 상태 원인 등 알려드릴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상담사의 노하우와 닥터의 의학적인 지식까지 한번 가실 때마다 알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피부과 상술이다, 막 시술해봤는데 효과 없다, 막 많이 해야 된다, 그때뿐이다, 막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피부과의 신뢰가 떨어진 분들, 근데 이해해요. 뭐 그렇게 느끼도록 받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피부과 일을 하면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저 소신발언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에 피부과 진짜 많죠. 좋은 병원도 많아서 피부 고민으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정성껏 잘해드리는 병원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솔직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 땡땡 시술 받으려고요. 그러면 땡땡 시술에 대한 설명만, 그리고 시술 받고 귀가. 근데 우리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감기라는 걸 몰라요. 근데 막 몸이 쑤시듯이 아프고 막 목도 답답해. A라는 근육통 약이라고 해볼게요, 이 A를. 근데 이 A가 효과가 되게 좋대. 그래서 A 판매하는 곳에 갔더니 제 현재 증상만 듣고 A를 처방해줬어요. 그것도 비싸게. 다음날 되니까 A에 대한 양만큼은 근육통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막 그때부터 기침 나고 콧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가봤더니 저보고 언제부터 증상 있었냐, 그날 뭐 했냐, 기침, 코감기약 처방하고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 평소에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다음부터 어느 곳을 찾으시겠어요? 저는 제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업종이 아닌 의료 서비스 전문이에요. 내가 피부 상담에 얼마나 진심인지에 따라 상담했던 사람에게는 내가 기준이 돼요. 17년이 지나도 아직도 원장님 쫓아가서 막 학회 가고 공부하고 이것저것 원장님께 여쭤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올바른 시술 정보와 꿀팁 전달,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요. 대가 없이 제가 알고 있는 팁을 마구 전달하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세요. 지금 당장 피부과 3곳 이상 방문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상담, 그리고 진료, 시술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술 잘하는지. 피부에 대한 조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피부과 직장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는 해요. 피부 노화, 막지는 못하지만 늦출 수 있어요. 피부 좋아지는 법 어렵지 않고 20, 30대 분들은 재능까지 있거든요. 재생이 활발하고 조금만 노력해도 금세 좋아져요. 다음에는 단아한 상담 진심이로 돌아올게요. 저 왕수다쟁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